삼익빛이 설계 변경, 최적화와 평균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장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조금 놀아보신 분들, 빵구 조금 끼신다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대 수익에 맞춘 최적화 전략은 항상 필패를 하고 큰 손실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된다? 평균에 회귀하고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학에 보면 Efficient Market Theory,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모든 정보가 균일하게 동등하게 배분이 되면은 어느 누구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시세란 것은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와 같다. 랜드마크와 같죠. 자,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의 손실 그리고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다?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만드는가? 그것의 초점은 최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최적화를 만들게 되면은 소유주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추후에 결과론적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1위인 건원건축이 지금 이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위인 ANU가 선정을 해버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선정이 된 ANU에서 자, 이것을 계속 밀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조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간거리가 너무 좁게 됩니다. 자, 이 명제가 처음부터 지금 모든 세대의 바다 조망이라는 명제가 사실 좀 잘못됐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모든 세대의 바다 조망이란 것은 최대 이익이죠. 최적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최적화가 안 됩니다. 이 최적화를 만들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설계가 기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최적화는 항상 맨 마지막의 결과는 최대 손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의 손실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ANU 설계를 보면은 가장 큰 극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동간거리입니다. 동간거리. 자, 동간거리가 매우 좁게 되어 있습니다. 46m까지는 인정을 해도 지금 동간거리가 굉장히 좁죠. 자, 이 아파트 설계가 지금 몸집이 뚱뚱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에 장단비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동간거리 자체가 매우 좁기 때문에 스카이라운지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매우 좁기 때문에 단지의 쾌적성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좁아진 이유가 다 있죠. 왜 그렇습니까? 최적화입니다. 모든 세대들에게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의 소유주들은 사실 희생을 시키는 방법을 만들어서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묶어버리겠죠. 만약에 ANU로 간다. 소송이 어떻게 식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ANU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동을 하나 묶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조망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5개 동으로 하는 게 좋고 뒤에는 3개 동으로 해서 자, 이거를 평균 이상의 단지 설계를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에 회귀한다는 개념으로 두고 평균 이상으로 가는 것이 항상 전략적으로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조망권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조망권이 나오는 이런 설계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안일선의 동간거리를 보시면은 LCT도 평균적으로 60m 정도 되죠. 제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80m 정도. 마린시티의 평균은 50m 정도 됩니다. 우리가 동간거리가 좁다고 하는 하버시티도 37m예요. 근데 삼익빛은 ANU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32m입니다. 32m. 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닭장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유주들에 의해서 만약에 ANU로 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앞에 동 6개 동을 수정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만약에 이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앞에 6개 동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사실 건원건축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건물 자체를 슬림화 시켜야 되겠죠. 그럼 건원건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4m, 42m, 56m, 52m죠. 자,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지금 건물을 슬림하다 보면은 앞뒤의 동간거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모든 세대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네, 최적화와 평균회계라는 개념이 항상 이 설계에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이익을 맞추겠다. 모든 사람의 이익에 최적화를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는 엉뚱하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의 손실을 인정하고 다수의 이익을 간다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의 모든 바다 조망 세대를 만드는 전략은 전원 건축의 이 설계가 유일합니다. 이거 될 수밖에 없어요. 홀을 10호까지 해서 홀을 늘리고 건물을 슬림화시키고 아니면은 해양 건축이 했던 지금 만들었던 이 방법 차라리 2선을 만드는 겁니다. 2선. 그렇게 되면은 D선은 어떻습니까? 뒤에 5개 동은 이제 간섭 조망을 받게 되고 앞에는 이렇게 지금 간섭이 들어간 영구 조망을 받게 된다. 이러면 이제 소유주들에게는 2열로 배치되는 소유주들에게는 좀 희생이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희생이 따른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ANU가 선정이 된다. 최종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 동간거리를 어떻게 5개 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 둘, 3개, 4개, 5개 동으로 만들고 어차피 이게 지금 이제 만들었던 지금 만든 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안이 어차피 3개 동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는 방법을 쓰면은 이제 동간거리가 이제 확보가 되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 전략 자체가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 최적화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나중에 모든 세대가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를 하시기 바라고 항상 무엇이다? 최적화 전략은 항상 실패한다. 평균 이상으로 만든다. 라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1신 1조, 1신에서 우리가 지금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 여기에 따르는 수익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평균으로 가는 겁니다. 평균. 왜 평균으로 갑니까? 설계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돼? 전용률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사업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딜레이 된 것에 따라서 분담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요 평균에 다 회귀하게 되어 있다.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더 지불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다 계산하게 되면은 처음에 일신을 하나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이것이 어떤 조금 더 쾌적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는 거랑 결론적으로는 똑같아. 어떻게 돼? 평균에 회귀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시장,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세에 따른 가격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재화의 투자시장은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